2024년 2월 2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스닥은 살짝 고점 갱신을 하면서 파동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 A, B, C로 W파 올렸고 X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다시 A, B, C 또는 A, B, C, D, E로 WX, Y로 B파를 마무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고점이라고 매번 얘기해놓고 지금 도대체 몇 번째냐, 왜 지금 예상을 했는데 틀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 투자할 때는 몰라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듭니다. 맞추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 거하고 예측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예측을 왜 하는지, 정말 예측을 왜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 예측을 왜 하는지, 투자하는데 제가 투자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투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투자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측을 왜 하느냐고 얘기를 하시는 게 틀려서 그냥 얘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예측의 목적이 달라서 진심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맞지 않을 거면 예측을 왜 하느냐, 그러면 계획은 왜 세우냐, 어차피 계획대로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내일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나가서 비 올 확률이 얼마 안 되더라도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예측 관련하여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보나치는 예측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측에 근거가 없거든요. 피보나치가 1.618, 2.618, 0.618 되돌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0.618을 넘었다 안 넘었다 확인하는 거지 0.618을 되돌릴 거다 또는 1.618 이상 확장을 할 거다, 그 정도의 범위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측보다는 5연장 터미널에서 50% 되돌렸는지 확인하는데 쓰고 C파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0.382가 됐는지 쓰고 또 임펄스는 연장 파동, 제일 긴 파동이 두 번째 긴 파동에 1.618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있지 예측용은 아닙니다. 잠시 라스베가스 얘기 드릴 건데요. 라스베가스에 카지노에 시계 없고 창문 없고 거울 없는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스베가스에 가시면 카지노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플레이어가 돈을 따기 쉬운 확률이 높은 게임이 블랙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블랙잭 테이블에 가보시면 없으면 좋겠는데 꼭 있는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배팅 리밋입니다. 얼마 이상 배팅을 할 수 없는 테이블인 거죠. 어떤 테이블은 100불, 어떤 테이블은 1000불, 어떤 테이블은 10,000불, 어떤 테이블은 10만 불, 이렇게 배팅 리밋이 있습니다. 근데 배팅 리밋이 있으면 항상 미니멈 배팅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처음에 갔을 때 카지노에서 같은 테이블에서 1불을 투자하고 1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2배, 2불을 투자해서 따면 1불을 법니다. 근데 또 잃었어요. 또 잃었으면 이거의 2배, 4불을 투자하면 지금까지 잃은 게 3불입니다. 2불하고 1불에서 3불. 그래도 따면은 또 1불을 법니다. 근데 또 잃었어요. 그러면 또 잃은 게, 지금까지 잃은 게 7불. 더블을 투자하면 8불입니다. 그러면 1불을 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계속 더블로 투자하다가 계속 잃었더라도 계속 더블로 투자하면 1불을 무조건 따게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그래서 블랙잭 테이블에는 리밋이 있어요. 리밋하고 또 미니멈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블로 투자를 했을 때 무조건 딸 수 있는 확률이 안 나오게 미니멈과 맥스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라스베가스 방식인데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을 2배씩 늘릴 수는 없으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방법이 투자 금액을 2배씩 올릴 수가 없으니 멀티플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5%의 수익이 나면 20배 멀티플을 해서 더블을 먹는 거를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멀티플로 계속 먹고 재투자를 하면, 재투자를 하면 계속 이게 숫자가 더블로 늘어납니다. 5%에 20배 했을 때.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잘 따다가, 여기까지 잘 따다가 한 방 5% 빠지면 그냥 이게 0이 됩니다.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마지막 판에 잃게 되면 이게 0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투자를 100%를 하질 않고 일부를 빼서 돈을 할당을 해놓습니다. 세이브를 합니다. 돈을 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스톱 로스인데요. 투자할 때 배로 늘릴 수 없는 대신에 손실을 미니멈으로 가져가는, 소위 말하는 잃지 않는 투자 방식인데, 그 핵심은 스톱 로스 구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거래 없이 현금 거래만 하는 경우에 스톱 로스 구간을 0.5%에서 1% 정도로 관리를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싸게, 최대한 쌀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한 푼이라도 싸게 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탑 로스 구간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씩 계속 잃다가 10번을 잃다가 그 정도로 계속 잃으면 계속 하락하는 파동에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스탑 로스 내보내고, 또 저점 매수하려고 하다가 스톱 로스에서 내보내고 하다가 그걸 10번을 해도 그 정도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딸 찬스가 더 큰 거죠. 20%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만 따더라도 원금에서 8.5%를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지는 뭔가 하면 이 스탑 로스 구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그 스탑 로스 원칙을 지킨다면 여기서 만약에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 그러면 스탑 로스를 이미 이제 정하실 겁니다. 여기 고점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본절로 잡을 건지, 그러니까 샀던 가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 익절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계속 내려온다고 보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스톱 로스 하는 겁니다. 본절이든 손절이든 그거를 꼭 지키셔야지 그 다음 고점에서 다시 숏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 가격에서 만약에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그러면 리스크 리워드 분석을 해보시면 여기서 스톱 로스를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서 잡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고점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스톱 로스를 잡으면 이게 여기만 해도 2%가 넘거든요. 그러면 스톱 로스 구간으로 잡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리스크 리워드를 봤을 때 각자의 투자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선물 같은 경우에는 2%가 아니라 멀티플이 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싸게, 숏 포지션은 한 푼이라도 비쌀 때 숏 포지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바로 스톱 로스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포지션을 노려야지 계속 버티면서 시드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견디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스톱 로스는 본인의 원칙을 정해가지고 1% 이내에서 스톱 로스를 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래서 매수가 되면 성공하면 테이크 프로핏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스톱 로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 투자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폭락을 시작할 때 그 위에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롱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테슬라 저점 매수한다고 이제 영상 올리면서 여기 1, 2, 3, 4, 5, 5파가 끝나는 지점에서 매수 들어갈 거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일 바닥 포인트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으면 베스트죠.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파동이 끝나가는 거를 감지를 하면 그때부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예측을 해서 시도하고 아니면 스톱, 시도하고 아니면 스톱. 그렇게 몇 차례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 아들러 아저씨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그 밑에 바닥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제일 바닥에 있는 걸 어찌 알겠습니까? 옛날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야구 포수 마냥 나이스 캐치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못 잡습니다. 그냥 날아가는 새만 쳐다볼 뿐입니다. 미아리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물어봐도 점쟁이는 항상 확률이 반반이거든요. 점쟁이보다는 그냥 동전 던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보고 언제쯤 이 파동의 바닥이 왔는지를 알아야 각자가 각자의 투자 스타일대로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하다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예측을 왜 하냐? 예측을 왜 하겠습니까? 밑에 바닥에서 잡으려고 예측하는 거죠. 근데 아니면 스톱 로스 하고 또 내려가는 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다 아니다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공부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저가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처 그냥 피보나치로 예측을 해서 대충 이 정도 잡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예측하지 않는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 2, 3, 4, 5로 내려오는 다섯 번째 파동, 5번 파동의 움직임을 보고 여긴가 했는데 아니고 또 내려오는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스톱. 또 더 내려오는 거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아, 반등이구나 하는 게 보이는 신호가 있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삼각형, 터미널, 미다령 C파 몇 가지 있거든요. 책에 나오는 게. 그러면 움직였다가 내려오는 미다령 C파가 보인다. 그러면 처음에 전체 시드머니의 3분의 1만 들어갔다가 나머지 3분의 1을 더 태운다든지 미다령 C파가 보이면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산 줄 알았는데 갑자기 터미널로 임펄스가 위로 솟구친다.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 바닥에서 위로 솟구치는 터미널이 반등하는 파동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파동 중간 허리에서 연장이 되는 이런 파동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저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임펄스로 올리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1, 2, 3, 4, 5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아느냐? 그냥 책을 보고 공부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공부하면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비를 해야지, 얘가 처음부터 내려와서 얘는 올라가는 파동이야 하고 정해진 건 없거든요.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측은 여기서 예측을 해서 바닥인 걸로 알고 예측은 했지만, 그래서 포지션 들어갔지만 움직이는 게 보니까 반등하는 애가 아니고 다시 끌어내리려고 올라가는 애 같더라. 그러면 위에서 익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고 있다가 이쯤에서 스톱, 영 아니네, 움직이는 게 다시 5파 내려오는 것 같네 하면서 중간에 보시면서 로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그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톱 로스를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스톱 로스 구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 공부하는 목적이 요 밑에 여기서 딱 저점일 거야. 그 저점의 위치를 잡아서 여기서 딱 살려고 보니까 여기가 한 1.618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사야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기대를 하셨다면 엘리어트 파동 뭐 별거 없네, 뭐 해봤자 별 소용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해가지고 딱 여기가
그 자리야. 이 정도 가격대에 떨어질 것 같아.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 다 피보나치로 예측한 건데 저는 피보나치 예측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나스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 얘기 드렸던 것처럼 1, 2, 3, 4, 5의 5파가 현재 A, B, C로 끝나갑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체 파동도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라이프타임으로 올라왔던 거에 0.618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이 5파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즉 이번 파동, 여기 이 5파는 정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정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여기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의 다 왔으니까. 비오기 일보 직전에 기후제 그냥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기후제 이제 그만 접자. 비 안 오는갑다. 하루 전날. 그런 것처럼 여기 현재 고점 갱신을 하면서 ABC, W, X, Y로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러면 올려갔다가 A파, B파를 마치고 나면 C파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A, B가 올라갔는데 C파가 안 내려오면 W, X, Y, XG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을 보고 언제 또 이 파동이 마무리가 돼서 C파를 다시 올릴 건지 그거를 또 노려보면서 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디까지 연장을 할지 지켜보면서 그 포인트를 잡으면 이 지금 터미널로 올라온 이 파동의 끝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5파가 끝났을 때 내려가는 속도와 그 크기가 얼마나 빠르고 깊은지 지금 터미널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내려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긴가? 아니었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여긴가? 또 아니네. 여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스톱 로스를 거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먹기도 했죠. 숏 잡았다가 먹기도 했는데 그래도 파동이 끝난 거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스톱 로스 계속 나갔습니다. 또 고점 갱신을 했다. 그러면 또 스톱 로스 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톱 로스를 미니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의 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시드가 녹지 않게 스톱 로스는 1% 이내로 잡을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면서 그렇게 포지션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고갱 한번 할 거 남았다고 얘기 드렸고 여기 이사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은 고갱인데 그러면 여기 이사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사는 이제 끝나는 거라고 얘기 드렸죠. 여기 이 파동이 그럼 이 파동 끝나면 여기 공비 추세선을 뚫고 내려와야 되는 게 남은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뚫고 내려오고 이 선 다 뚫고 내려오는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먹을 게 없습니다. 여기 이만큼을 못 먹고 보고만 있는 거를 하려고 저희가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엘리어트 파동 공부한 이유는 여기서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스톱 로스 걸어놓고 이거 깨는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 근처에 와서 안 깨고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연장이 되었나 보네 하면서 여기서 익절하고 또는 본절,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잡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익절을 할 수 있으니까 안 깬다. 뭔가 계속 버틴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스톱 라인을 만지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ABC로 조정 끝내고 끝났고 올라간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후속 영상 준비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서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영상에서 따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비트코인이 ABC로 끝내고 올라간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고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적게 읽고 많이 버는 투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